삼국지를 읽다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의 단어처럼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조하면 권력과 실리, 유비하면 인덕과 명분, 제갈량하면 지혜와 전략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관우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의리. 관우는 삼국지에서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아닙니다. 그는 의리의 상징이고 충절의 상징이고 믿음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관우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관참육장입니다. 오관참육장, 말 그대로 5관문을 지나며 6장수를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우가 조조의 진영을 떠나 유비에게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서고 그 길을 막는 장수들을 물리치며 끝까지 주군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지 전체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 하나에 관우라는 인물의 매력이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강함, 충성, 자존심, 의리, 고집, 그리고 위험함까지. 오늘은 오관참육장이 왜 관우의 의리를 상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관우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인 이유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봐야 합니다. 관우는 원래 유비의 사람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은 삼국지에서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주군과 부하가 아닙니다. 같은 이상을 품은 사람들이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이며 서로의 존재가 곧 신뢰였던 사람들입니다. 유비는 큰 세력이 없었습니다. 땅도 약했고 군사도 부족했고 자주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우와 장비는 유비를 끝까지 따르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흐름 속에서 관우는 유비와 떨어지게 됩니다. 유비는 원소 쪽으로 가게 되고 관우는 조조에게 포위됩니다. 이때 관우는 아주 어려운 선택 앞에 섭니다. 끝까지 싸우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잠시 조조에게 몸을 맡길 것인가? 관우는 결국 조조에게 항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관우의 항복은 마음까지 바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건을 겁니다. 첫째, 자신은 한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것이지 조조 개인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유비의 두 부인을 보호해달라. 셋째, 유비의 행방을 알게 되면 언제든 떠나겠다. 이 조건은 관우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상황상 조조에게 몸을 맡기지만 마음은 여전히 유비에게 가 있었습니다. 조조도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조조는 관우를 급진히 대합니다. 좋은 말, 좋은 옷, 높은 대우, 많은 선물. 조조는 관우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우가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사람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쓸만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끌어내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보며 단순히 힘센 장수가 아니라 희귀한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우를 정성껏 대접합니다. 관우도 조조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조에게 받은 대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보답을 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알량을 베는 일입니다. 관우는 원소의 장수 알량을 베어 조조에게 큰 공을 세웁니다. 이 일로 조조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집니다. 관우가 공을 세운 이유가 자기에게 완전히 충성해서가 아니라 떠나기 전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우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관우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조조에게 고마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유비에게 있습니다. 이 차이가 관우를 관우답게 만듭니다. 어느 날 관우는 유비가 살아있고 원소 진영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순간 관우는 결심합니다. 떠나야 한다. 조조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금은보화를 아무리 많이 주어도 높은 지위를 약속해도 관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비였습니다. 그래서 관우는 조조를 떠납니다. 이때 관우는 조조가 준 선물을 그대로 남겨두고 유비의 두 부인을 모시고 길을 나섭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몰래 배신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원칙에 따라 떠난 것입니다. 관우는 조조에게 빚을 졌지만 자신의 의리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관참육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관우가 유비를 찾아 떠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영토를 지나야 했고 관문마다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관우가 지나가려 하자 각 관문을 지키던 장수들이 길을 막습니다. 그들은 허가가 없다며 관우를 막고 관우는 자신이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관우는 길을 막는 장수들과 싸우게 됩니다. 동령관, 낙양, 사수관, 형양, 황하나루로 이어지는 길에서 관우는 5관문을 지나며 6장수를 베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오관참육장이라 부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정사와 소설 사이에서 해석이 갈립니다. 역사 기록 그대로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관우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살린 장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 실제로 몇 명을 베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왜 이 장면에 열광했는가입니다. 오관참육장은 관우의 의리를 가장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조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의 편에 남으면 관우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대우도 좋고 지위도 높고 미래도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유비에게 돌아가는 길은 불안합니다. 유비는 약합니다. 언제 다시 패할지 모릅니다. 세력이 크지도 않습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큰 보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관우는 유비에게 갑니다. 왜일까요? 관우에게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처음 맺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관참육장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좋은 조건을 만났을 때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고생할 때는 함께하겠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기회, 더 큰 권력, 더 편한 자리가 왔을 때 그때도 처음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가? 관우는 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관참육장은 단순한 전투 이야기가 아니라 유혹을 지나 원칙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5관문은 단순한 길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우 앞에 놓인 시험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두려움의 시험입니다. 정말 조조를 떠나도 되는가? 두 번째 관문은 현실의 시험입니다. 유비에게 돌아가면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괜찮은가? 세 번째 관문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조조 밑에 남으면 더 큰 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은가? 네 번째 관문은 고독의 시험입니다. 혼자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가? 5번째 관문은 신념의 시험입니다. 끝까지 처음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관우는 이 5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관문을 만납니다. 돈의 관문, 사람의 관문, 명예의 관문, 자존심의 관문, 배신과 유혹의 관문. 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만듭니다. 관우는 그 관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만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오관참육장이 관우를 의리의 상징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관우의 위험한 면도 보여줍니다. 관우는 원칙이 강합니다. 의리가 깊습니다. 신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때로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잘 꺾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쉽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기준이 높습니다. 이런 성격은 영웅을 만들기도 하지만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관우는 훗날 형주를 지키다가 손권과의 관계에서 큰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그의 자존심과 강한 태도는 결국 촉한의 운명을 흔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관우를 볼 때 무조건 의리만 보면 안 됩니다. 관우의 의리는 아름답지만 관우의 고집은 위험합니다. 오관참육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는 한 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방향을 정하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관우라는 인물의 깊이입니다. 조조는 관우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결국 관우를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이 장면도 중요합니다. 조조는 냉정한 권력자입니다. 필요하면 사람을 죽이고, 필요하면 속이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관우에 대해서는 묘하게 다릅니다. 조조는 관우를 아낍니다. 그리고 관우의 의리를 인정합니다. 조조 입장에서 관우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조조는 관우를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조도 관우 같은 사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권력자는 사람의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격도 봅니다. 관우는 자기 사람이 되지는 않았지만 조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우를 존중했습니다. 이 대목이 삼국지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조조와 관우는 적이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관계입니다. 조조는 관우의 충성을 사고 싶었고, 관우는 조조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끝내 유비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훗날 화영도에서 관우가 조조를 놓아주는 장면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관우는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관참 6장에서 조조를 떠났지만 그렇다고 조조의 은혜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관우의 복잡한 의리입니다. 관우의 의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비에게는 충성, 조조에게는 보은, 자신에게는 명예. 이 세 가지가 관우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관우는 매력적입니다. 단순히 나는 유비 편이다로 끝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잘 대해준 적장 조조에게도 예의를 지키고 자신이 모시는 유비에게도 끝까지 돌아가며 자기 이름의 품격도 지키려 합니다. 오관참 6장은 이 복잡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좋은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킬 기준입니다. 살다 보면 더 좋은 조건이 올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돈, 더 높은 자리, 더 편한 길, 더 화려한 제안. 하지만 그 조건이 내 기준과 맞지 않는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관우는 조조 밑에 남으면 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준은 유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이 관우를 관우로 만들었습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돈이 된다고 아무 일이나 하면 단기 매출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기준이 무너지면 장기 자산은 사라집니다. 관우가 지금까지 기억되는 이유는 강해서만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진짜 가치는 떠날 때 드러납니다. 누구나 함께 있을 때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 태도는 다릅니다. 받은 것을 정리하고 은혜를 인정하고 자신의 길을 분명히 말하고 뒤끝 없이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관우는 조조를 떠났지만 조조를 함부로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은혜를 기억했고 자신의 도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품격입니다. 떠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의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의리를 감정처럼 생각합니다. 좋아하니까 의리 있다. 오래 알았으니까 의리 있다. 친하니까 의리 있다. 하지만 진짜 의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불리해도 선택하는 것, 손해를 봐도 지키는 것, 더 좋은 조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관우는 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관참 6장은 관우의 의리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 강한 신념은 반드시 관리되어야 합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관우는 강한 신념으로 전설이 되었지만 훗날 그 신념과 자존심 때문에 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우에게서 두 가지를 함께 배워야 합니다. 기준은 지키되 사람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말 것. 원칙은 세우되 상황을 읽는 유연함을 잃지 말 것. 의리는 갖되 자존심이 관계를 망치게 두지 말 것. 이것이 관우를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오관참 6장은 멋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멋짐 속에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관문을 넘을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조건 앞에서도 지킬 기준이 있는가?
나는 받은 은혜와 오래된 약속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가? 나는 떠날 때도 품격을 지킬 수 있는가? 관우는 이 질문에 자신의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관우는 의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관우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우는 오만했고 자존심이 강했고 때로는 사람을 낮춰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우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에게 끝까지 지키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산 빠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전략적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눈치 빠른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우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한 번 믿은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는 사람. 좋은 조건 앞에서도 마음을 팔지 않는 사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우는 전설이 됩니다. 오관참 6장은 관우가 길을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우가 자신의 이름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5관문을 넘고 6장수를 베고 결국 유비에게 돌아가는 그 길은 한 사람의 신념이 세상에 증명되는 길이었습니다. 관우는 그 길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보다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약속을 지켰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강했느냐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 강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관참 6장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관참 6장은 관우가 조조의 진영을 떠나 유비에게 돌아가기 위해 5관문을 지나며 6장수를 베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관우의 강함을 보여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우의 의리와 신념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조조는 관우를 아꼈고 관우는 조조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관우의 마음은 유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좋은 조건을 버리고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관우를 의리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관우의 의리는 아름답지만 그 강한 자존심과 고집은 훗날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우는 단순히 본받기만 할 인물이 아니라 깊이 해석해야 할 인물입니다. 오관참 6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돈보다 큰 기준을 가진 사람은 오래 기억된다. 하지만 강한 신념도 유연함을 잃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것이 관우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오관참 6장은 왜 관우의 의리를 상징할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29편에서는 장판파는 왜 장비를 전설로 만들었을까를 다루겠습니다. 관우가 의리의 길을 걸었다면 장비는 위기의 다리 위에 홀로 섰습니다. 장판파에서 장비가 어떻게 조조의 대군을 멈춰 세웠는지, 그리고 그 장면이 왜 장비를 전설로 만들었는지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